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됐는데요. 첫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점자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 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기본 이념을 정의했고 일반 활자와 동일한 점자의 효력과 차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점자 교육 기반 조성, 교과형 도서와 공문서 등의 점자 규정 준수, 5년마다 점자 발전 기본 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기대한다며 의약품이나 신분증의 주요 정보, 점자 표기 등 풀어가야 할 과제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대형 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6곳 중 한 곳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쥐똥 섞인 쌀에 유통기한 지난 빵까지 준 곳이 있습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화성시의 한 요양병원 식재료 보관 창고. 뭔지 모를 악취에 거뭇거뭇한 알갱이들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쥐 배설물입니다. 환자 급식에 쓰일 쌀 포대를 열어보자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지금 여기 쌀에 같이 까만 거 보이는 거 이거 쥐똥이죠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뜯다가 떨어져서 그걸 쓰는 거지.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 식단에 버젓이 올린 곳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6일까지요. 지금은 유통기한이 5일 지났거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 취급업소 등 560여 곳에 대해 위생 단속을 한 결과 100여 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출처를 종잡을 수 없는 식재료를 쓴 곳, 무허가 업체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사용한 곳 등 위반 형태도 가지각색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하고 계신 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이라든가 또는 불량 음식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요양시설 급식소.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처벌 규정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발급돼 평생 써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다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시행된 후 약 반세기 만에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자료는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자료나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기 위한 녹취록,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자료와 변경 신청서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범죄 경력을 은폐하려거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 등이 있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바뀌는 번호는 앞자리인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숫자인 성별은 제외됩니다. 즉, 새 번호는 뒤 6자리만 변경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바뀐 번호가 연계되지만 은행과 보험 등 민간기관, 운전면허증 등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 창출까지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명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 선진 소통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정호 바리스타는 하루를 시작하려는 동료들의 커피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사원복지와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선진 소통 카페는 선진 엔지니어링의 사내 카페로 사원들을 위해 무료로 커피가 제공됩니다. 예, 저희 맨 처음 저희 시작은 사실 직원 복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저기 그 복지 관련된 일을 그 복지 부천에 있는 복지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도 그 바리스타 친구들이 그쪽에서 굉장히 뭐 열심히 그다음에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좀 도입을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서도 좀 맛있는 그 커피들. 장애가 있는 3명의 바리스타는 선진 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매일 소통 카페에서 8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 누나랑 매니저님하고 일하고 싶어요. 한편 커피값 대신 소통 카페에 마련된 저금통에 직원들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은 전액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선풀 운동이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 청소년부터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남녀노소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착한 댓글이 700만 건 넘게 달렸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해바라기를 들고 모여 앉은 학생들의 눈빛이 빛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쓰기와 선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의정부 청소년 수련관의 선풀놀이단 7기 학생들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임모군에게 마음을 전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던 임군은 친구들이 잇따라 쾌유를 기원하는 글을 남기고 선풀을 읽어주며 자가호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작은 참여와 활동이 그 친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가족분들에게 정말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더 선풀 활동을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착한 댓글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선풀운동에는 전국 7천여 곳의 학교와 단체 등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선풀운동본부 이사장이 2007년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여가수의 자살에 충격을 받아 본부를 발족한 뒤 10년째입니다. 악플 대신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자는 운동입니다. 화합과 치유가 필요한 이때 많은 분들께서 선풀운동에 동참해. 한때 악플로 고통을 겪었던 방송인 사유리 씨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착한 댓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10개 좋은 댓글이 있어도 하나만 나쁜 댓글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니까 진짜 악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풀운동본부는 인터넷 인권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켜 악플로 인한 인권 침해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멤버들로 구성된 팀 2002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소속 한마음FC 선수들과 축구교실을 가졌습니다. 김병지, 송종국, 유상철 선수가 성남시 한마음FC 선수들을 만나 축구 클리닉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이번 재능 기부는 온라인 게임사인 넥슨의 주최로 열린 가운데 팀 2002는 이날 축구 수업 외에도 장애 학생들의 학용품 약 200만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한편 축구교실 행사장에는 넥슨 관계자와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 성남시 프로축구단 이석훈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가 459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지역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6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올 초 행복주택에 입주한 29살 유한민 씨. 임대 보증금 3,400만 원에 월세는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목돈이 없었던 유 씨는 보증금을 대출했고 한 달 이자는 8만 원꼴. 얼마 전 일을 그만둔 상황이라 이 역시 큰 부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자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뭐 결혼도 하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또 이런 이자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막막하기도 하고. 임대주택으로 방값 걱정은 줄었지만 대출이자는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임대주택마다 이자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경기도 따복하우스를 예로 들어보면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정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2.6% 금리가 적용돼 매달 4만 6천 원의 이자를 내고 신혼부부는 금리 2.1% 12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월세까지 더하면 신혼부부 가구는 주변 월세 시세보다 비싸집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은행 등과 손을 잡고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4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경기 지역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총 6만 호가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세대 주거 안정은 물론 출산까지 장려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는 6월부터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올해 1월 이자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인체의 주요 장기 기능은 떨어지는데 특히 호흡기의 경우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흡연자는 1년에 한 번씩 폐기능 검사가 권고됩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만성 기침, 가래, 숨가쁨이 주요 증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가 국내에서 40세 이상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COPD란 흡연이나 대기 유해가스 등이 원인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폐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호흡곤란을 겪는 질환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병인데도 인식은 낮습니다. 담배는 한 15년 폈고요. 하루에 한 10개 피 정도 피고 있습니다. COPD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세요? 옛날에 좀 피우다가요. 지금은 안 핍니다. 혹시 COPD라고 아세요? COPD라는 질병을 처음 들어봅니다. COPD는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인데 천식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침, 숨가쁨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호흡에 문제가 없더라도 40세 이상의 흡연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폐 기능 검사를 받아야 COPD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건 대부분 증상이 없는 데다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기침 가래가 있거나 내가 운동할 때 좀 숨이 찬다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내가 COPD에 걸린 게 아닐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폐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국내 COPD 환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COPD 환자 5명 중 4명은 흡연이 원인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다음 코너는 우리 사회에 힘이 돼주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비타민 함께 보시죠. 8,000원! 2만 원! 경매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품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물건들. 셔츠부터 정장, 원피스와 머플러 등 모두 50점이 넘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들로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물건들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입으셨다 그러니까 갖고도 싶고요. 입어보고도 싶고 제가 언제 이런 옷을 입어보겠습니까? 소박하시고 그러니까. 최근 문재인 굿즈,
문재인 아이템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멀리 타 지역에서도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지난 1월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한 공유센터에 기부한 것들입니다. 물품들을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올게요 하고 가셨었거든요. 현주를 오시는 김에 물건을 쌓고 오셨다고 다시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대통령 내외가 기부한 물품 경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스케이트 교실을 열었습니다. 평소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어렵고 빙상장을 쉽게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의 재능기부로 교실이 진행됐으며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돈메달리스트인 이강석 선수가 직접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031-850-53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양시 문촌 7종합사회복지관은 역사를 매개로 한 공동체 의식 향상 프로젝트 역사탐험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역사탐험대 프로그램은 교육과 체험을 연결해 역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 아동이 역사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수업 시간에 사진으로 봤던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마치 옛날 공주가 된 기분이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양시 문촌 7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아동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문촌 7종합사회복지관 031-916-4071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치료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 적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다영역 통합치료 캠프, 무지개 치료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교육치료팀은 하나의 집중적인 치료 기법도 아동의 발달에 필요하지만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은 발달 지연을 나타내고 있는 아동의 다영역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가 신청은 이번 달 22일까지 하상장애인복지관 안내실에서 하면 되며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아동에게는 자세한 일정과 참가비 납부 방법을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상장애인복지관 02-560-4240에서 9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전문 사회적 기업 아시안허브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강의는 이달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서울 관악구 아시안허브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수강 희망자는 아시안허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12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경찰청이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노인학대를 할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고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가 있으면 전문가나 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 변호사협회가 광주 천사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변협은 급식소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편 광주변협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소와 여러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시 복대일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연합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사랑 나눔봉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회 행사로 진행이 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청송군이 제7회 의병의 날 기념식과 무명 의병용사 충운탑 제망식을 가졌습니다. 청송군은 전국 최다 의병 선열 배출지로서 기념식에서는 충의사 참배와 의병정신 낭독,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은 오는 8월까지 시군과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24시간 비상상을 유지합니다. 또한 서상 레저 활동 지역의 안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평창 패럴림픽까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제가 평창 패럴림픽의 운동 종목들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크로스컨트리는 스키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종목 중 하나인데요. 날씨가 많이 추웠던 북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나무로 된 널판지를 발에 고정시켜 다닌 게 시초라고 합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알파인 스키와 다르게 선수 자신의 힘으로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설원의 마라톤이란 별명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크로스컨트리도 알파인 스키와 마찬가지로 입식, 좌식, 시각장애 세 가지로 나뉘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인데요. 빠르게 스키를 타는 것뿐 아니라 숨이 차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는 신혜연 선수가 있는데요. 올해 초 열린 2017 평창 세계 노르딕 스키 월드컵에서 여러 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휠체어 농구와 아이스하키, 사이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만능 선수이기도 한데요. 운동 선수라면 욕심을 좀 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제 운동선수의 모습인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혜연 선수. 다가오는 평창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예방조치에 국민 모두가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